네, 자 이제 이슈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그리고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잘 오셨나요? 네, 힘들게 왔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또 브리핑을 했었는데 일단 먼저 방산주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이전에 방산 이슈가 있었지만 이 두 가지 다 발목을 잡았던 거는 수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대표님, 네. 이거 어느 정도 지금 해결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까? 지금 2월 말에 이미 수은법은 개정이 됐고요. 네. 통과가 됐습니다. 전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네. 이게 이제 15조 법정안도에서 25조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다 차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좀 적다. 예, 그런데 이게 25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조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게 무역보험공사가 같이 한번 또 보증을 서주면 8조로 또 추가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오. 근데 이제 총 한도를 따지면은 한 33조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좀 룸은 열려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 이제 루마니아는 아직 계약을 안 했고 폴란드는 추가 계약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추가 계약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루마니아 거를 대규모로 받는다라고 하면 이번에 보면 거의 무기 체계 전반을 그냥 다 사겠다라는 거거든요. 루마니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럼 부족할 부분이 생기면 어떡하냐? 주주분들이 걱정하실 게 아니라 예,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걱정할 일이고요. 예, 어차피 수은법 그러면 뭐 장사가 잘 되는데 법을 안 바꿀 이유는 없고 이게 저번에 2월 말 수은법 개정 수출입은행법 개정할 때도 이게 개정되자마자 바로 공표됐습니다. 한마디로 급하니까 빨리 해가지고 빨리 그냥 법을 시행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뭐 이게 계약이 추가로 돼서 한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한도 바로 증액할 거니까 뭐 네.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왜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걔네들이 보내느냐? 네. 폴란드, 루마니아 뭐 지금 뭐 우리한테 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을이 아니라 그쪽이 을입니다. 정말요? 예. 우리 기술이 그 정도로. 우리가 주는 가격에 그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무기를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전 세계에서. 가성비가. 네, 좋아요.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무기 체계를 실전에서 사용해 본, 그러니까 끊임없이 훈련하며 사용해 본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없다. 뭐 독일의 무슨 전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일 전차 사실은 별로 그렇게 훈련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많이 안 만들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개량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K9 자주포라든지 뭐 여러 방산 체계들, 뭐 천궁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특히 이제 미국까지도 우리나라 무기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로키드 마틴이 만들면 네. 단가가 안 맞아서 우리나라한테 막 OEM으로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미군 함정 군함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판인데 좀 있으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방산주는 일단은 뭐 물은 들어왔다.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전쟁이 날 듯 말 듯 해야지 나면 또 골치 아프죠. 그죠. 예. 물론 이제 남의 나라에서 나면은 뭐 수익은 많이 보겠죠. 예.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부터 이스라엘, 하마스까지 뭐 그런 이슈가 장기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 수출이라든지 이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것도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은 충분히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뭐 실적 자체는 올해 뭐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1분기 좀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나빴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로는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실적을 보였는데 뭐 시장 기대치가 원체 높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 기대치를 못 미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금 이제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 이제 유럽 지역, 특히 이제 폴란드발 이제 그 수출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동유럽 관련돼서도 지금 수출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내에 있는 여러 이제 방산 업체들의 이제 로비로 인해서 과연 유럽 국가들이 유럽 역 외의 국가 무기를 쓰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또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단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뭐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국내 무기에 대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관련된 기업들의 수주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2분기의 실적의 상당 부분 좀 개선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FM 가이드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한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의 방산 실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이나 이제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여기에 이제 폴란드발 2차 수주 관련된 얘기가 지금 뭐 수음법 이제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자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제 출자 완료 시기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가 좀 남아 있지만 그 뭐 무난히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 뭐 루마니아발 이제 수주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올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자체 무기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기업들이 안 만드는 그런 무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데 특히 이제 국내에 이제 LIG 넥스원의 비공이나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 스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틈새 시장에 조금 수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무기 수출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새벽에 제가 잠시 전에 또 전해드렸지만 푸틴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서방 국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면서 오늘 장에서도 당장 방산의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시기상 타이밍이 좀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관련해서 볼 만한 종목 혹시 뭐 생각하세요? 뭐 일단 국내 북한과 관련된 이제 방산주들 뭐 빅텍 뭐 스페커 이런 스페커 그런 말고. 종목들은 그냥 네. 테마로 네네. 단타 치시는 거고 그런 종목은 이제 아예 그냥 오래 하실 분들은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거 사서 그냥 묻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뭐 당장 전쟁이 있고 전쟁이 끝나면 괜찮아질 것 같고 하지만 앞으로 신냉전 체제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아마 러시아, 중국 뭐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도 안 친한데 둘이 지금 적의 적은 적이라고 그렇죠. 예, 둘이 친한 척하고 있죠, 요즘에. 네. 예, 거기다 북한까지 같이 붙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딱 중간에 껴있지만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서방 세계가 전반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뭐 무역부터 시작해서 다 중국 대리기를 들어갔죠. 그러면 결국에는 당분간 지금 이런 이제 무기 그동안 이제 너무 평화의 시대에 살던 전 세계가 약간 좀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던 시기. 그래서 지금 줄여놨던 무기들을 늘리고 그 다음에 모병제를 했던 나라들이 오히려 이제 의무병으로 징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군대 뭐 16개월 뭐 이렇게 18개월 이렇게 가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좀 지금 안 좋은 소식. 안 가신다고 너무 저는 세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갔다 왔죠. 저는 올해 많이 갔다 왔습니다. 예. 많이? 예. 길게 갔다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뭐 네. 빅텍이나 방산주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이슈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그 밖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관심주로 뽑아주셨고요. 우리 임순재 대표님은요?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LIG 넥스원 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국내 유도무기 관련돼서 뭐 일단 수출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특히 뭐 지금 그러니까 수주 잔고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뭐 한동안은 실적에 대한 우려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또 뭐 작년에 이제 인수한 고스트 로보틱스 관련돼서 이제 사족 보행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로봇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 그리고 뭐 현대 로템은 전차 관련해서 계속 이슈에 언급이 되던데 근데 어제장에서 주가는 LIG 넥스원이 잘 가길래 뭐지 싶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관심주 두 가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오늘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는 자동차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IPO 이슈가 그 전날에 있었던 건강 이상설을 묻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임순재 대표님은 이제
더 그 주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모멘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모멘텀이다라기보다는 일단 뭐 수출,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수출 데이터요. 그렇죠. 뭐 이제 자동차 관련돼서는 계속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뭐 지금 작년도서부터 뭐 계속 역대급 이제 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피크아웃 우려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크아웃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판매는 좋은 그런 모습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데이터가 뭐 계속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자동차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국내 증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수출이 잘 되는 기업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특히 뭐 K푸드 같은 경우도 미국 수출이 잘 된다. 화장품도 지금 미국 수출이 잘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미국 자동차도 미국 수출 호조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완성업체들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맞물려서 부품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부품 관련주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수출국은 주로 어느 나라 말씀하세요?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 네, 국내에서는 가장 큰 게 이제 미국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어저께 인도 IPO 네네. 관련돼서 얘기 나왔듯이 인도 시장도 뭐 현대차에서는 중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인도 시장 내에 지금 시장 점유율 2위를 할 만큼 그렇게 이제 상당히 높은 이제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IPO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인도 내에서의 판매가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인도 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뭐 인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실적에서도 긍정적으로 미칠 영향이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인도에 지금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부품 업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품 업체들의 실적도 같이 좀 개선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과 인도 시장의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공장을 갖고 있는 부품주들 저희가 브리핑에서 정리해 드렸던 것들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완성차는 어떻게 보세요? 말이 안 되게 싸죠. 예, 그래서 이게 화가 나셨습니까? 예, 화나죠. 사실은 이제 화날 정도로 싸다. 현대차가 왜 화가 나냐면 사실은 2012년에 갔던 최고 주가가 27만 2,500원입니다. 네. 지금 얼마죠? 27만 8,500원이죠. 음. 6천 원 올랐습니다. 네. 네, 12년도에 얼마나 더 올라야 돼요? 지금 그럼? 24년이니까 네. 12년 동안 2천 원 올랐죠. 영업이익은 두 배. 네, 아니, 근데 그 혹시 사이 주주 아니시죠? 네, 그 사이 주주는 아닌데 네네. 그 사이에 그럼 현대차가 얼마나 성장했냐 보면 거의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너무 싸다. 물론 이때 고평가됐을 수는 있지만 지금 PER이 5배 좀 넘는다는 거는 좀 뭐 너무 자꾸 피크아웃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피크아웃 얘기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사실은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 현대차가 지금 이제 후려치기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삽니다 사람들이 제값 주고. 그러면 이제 한 대를 팔아도 옛날보다 마진도 많이 남고 그다음에 옵션도 굉장히 뭐 전 세계에서 현대차 옵션은 우리나라 외제차 이제 강남 계신 분들이 많이 타시는데 안에 타보면 거의 깡통이죠. 예, 근데 현대차는 옵션이 아주 화려하죠. 알짜배기. 예, 그건 이제 인정하죠 다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현대차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IPO 이슈로 이제 어제 올랐는데 이게 하나의 트리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불쏘시개를 좀 짚혔다. 뭐 이 정도. 그리고 2분기, 3분기 뭐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4분기에 미국 공장이 전기차가 개화된다는 부분들도 사실은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전기차 공장이 빨리 안 져진다고 막 초반에 그랬는데 2022년도에는 네. 왜 빨리 안 져? 뭐 이랬는데 왜 우리 IRA 보조금 안 줘? 그랬는데 지금 그게 오히려 득이 됐죠. 미국 전기차 안 팔렸거든요 그동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팔리기 시작한다고 난리 치고 있습니다. 이제 GM에서.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현대차가 기회다. 미뤄진 게 더 득이 된 거죠. 예. 저는 그래서 현대차나 뭐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경영권 문제 아직 아산병원에 누워 계신 분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이게 뭐 가버넌스 이슈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부러 누르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현대 기아는 너무 싸다가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가버넌스 이슈 계속 나오고 있고 기자들은 이미 뭐
자료 다 찾아놓고 뉴스 딱 나오면 쓸 준비 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몸이 안 좋으신 건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삼성전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그룹의 이건 회장님이 마음대로 못 돌아가신 것처럼 예, 아마 그분도 참, 예, 네. 마음대로 못 돌아가실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고 사는 게 우리의 영역은 또 예, 아닌 것 먼저 같죠. 뭔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밑에서. 예. 네, 네, 좋습니다. 뭐 2,000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 근데 그 구간을 뚫을 수 있는 트리거로 이번에 인도 IPO 이야기가 나왔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 종목 얘기하지 말고 넘어갈까요? 관련 종목 예. 현대차겠네요, 그럼? 아니 화신을 봐야죠. 예. 화신이요. 네, 여기는 부품주. 이제 뭐 가버넌스 이슈가 좀 해소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화신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이제 엔진 부품, 뭐 전기차 뭐 부품 뭐 이거 납품하는데 뭐 이건 내용은 보시면 뭐 한마디로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알루미늄 합금 관련된 부품을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도 매출 비중이 20%나 되고요.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 전기차 생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쪽에도 법인이 이미 나가 있죠. 그러면 어제 좀 급격하게 튀긴 했는데 물려도 이런 종목에 물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은 화신, 그리고 임순재 대표님은 시간상 좀 부족해서요. 북미, 유럽, 또 중국의 현지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두오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도움 말씀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